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올해 내내 좀 화두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런 판단을 하시는 이런 거네요. 것들은 네. 미리 생각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어저께 시간에서 한솔로직스, KTC 그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다 동반 거의 상한가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지노 그 각도로 이 저점에서는 더블 120에서 50에서 100% 정도 에너지,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하면 일단 마무리가 된다. 차익 매물이 형성된다. 오늘 보시면 다 고가에서 다 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하해운입니다. 네. 윗골이 달리는 거 보세요. 1,500원, 2,000원대 사셨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거의 5,000원대 왜 해요? 5,000원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3,000원, 그러니까 오른 거에 반 정도, 한 3,000원 정도 근처 오면 다시 뒤풀이 파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하해운도 그랬고요. 태영로지스 보세요. 시간의 상한가 오늘 고가로 때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태영로직스, 흥구석유.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갈등 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차익 매물 윗골이 달리면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한 예로 이제 다음 흐름을 천연가스주 아니면 그 다음에 원전과 철도주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생각하기 훈련이거든요. 네. 왜 원전과 철도, IT 소부장은 트레이딩 감각, 오히려 큰 수익률 개념은 원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철도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제2의 천연가스의 유가도 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천연가스가 저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인공위성으로 요 점이 여기가 홍해입니다. 수에즈구나. 예. 요렇게 원래 요런 코스로 유럽까지 가던 이 배들의 모양입니다. 위성으로 찍은 것들. 그런데 홍해 사태 예멘 후티 방문하면서 여기는 적고 다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죠. 희망봉으로. 이게 하나의 그 흐름을 물류 대란 만들고 그 다음에 유가 변동성 주고 하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줬다면 네.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란이 뭐 파키스탄도 미사일 공격하고 뭐 군사적 노이즈는 자꾸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천연가스 주가 보세요. 천연가스가 2.34불에서 3.3불까지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14% 빠졌어요. 네. 이때 사는 거예요. 왜 하면 여기 급등할 때는 이제 그 카타르가 홍해 쪽으로 가는 그 LNG 가스선을 중단하겠다 하다가 이게 왜 급락하면 다시 재개합니다 해갖고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전 저점까지 가기보다는 다시 눌림목 줬다 이 3.5불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3.5불 돌파해서 천연가스가 뭐 4불이니 5불 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사갖고 이때 파는 게 어떻겠나. 마치 미리 생각할 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대성에너지, GSE, 뭐 서울가스 이런 쪽 라인들입니다. 이쪽도 대형주는 안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시간 통해 갖고 제가 약간 물류장 종목에서 태웅로지스나 뭐 주변주를 하고 거기에 대장인 현대글로비스는 19만 원대 땡 쳤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전에 한번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움직임이 너무 무거워서? 아니에요. 1사분기는 네. 제가 이게 이제 그 펀더멘탈 매크로 분석하다 우리 이 방송의 제목이 뭡니까? Follow the man. 팔로우 더 Follow the 맨. money. 예. 맨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기금이 1사분기 한 3조 때릴 겁니다. 포트 미국이 들어갈 거고 네. 또 연기금의 기금들의 일부 책임자들이 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가 있을 거다. 아니요. 사람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변화면 종목의 변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또 결정을 하겠죠. 그거는 뭐 지나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나 보고 판단할 거고. 네네. 그래서 연기금에 이건 고문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소부장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각 기금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핵심 인물들을 거기에 설정해 놓은 분들이 이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이 변화가 나올 때 저는 몇 개 자산운용사는 계약 해지가 돼서 회수가 될 겁니다. 네. 여기 주도들이 소부장 2차전지예요. 인맥들 다 뒤져보면. 그리고 바뀌는 흐름은 제가 장담컨대 원전 철도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데 한번 검증해 보시죠. 네. 나중에. 이게 옛날에 원전주 해외에 가서 뭐 암만 노력해도 그때 때리는 게 제가 이 시간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포트 변화가 저는 3월에서 5월이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 보유 상위 종목 피하기예요. 연기금 보유한 상위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대표님? 그 증권 거래 그 해보면 다 나와요. 네, 네. 네, 그 랭킹 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우량주들이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말씀을 하시는 예. 거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상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 왜냐하면 포트 비우기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일부 전체 토탈로 한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조, 3조 그 물량이 연금이 지속적으로 때리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요새 우량주 종목들이 당연에 10에서 20%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연기금 포트 변화나 정책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월 말에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운 거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걸 채워넣겠죠? 그게 핵심 같아요. 그러면 뭘 채울까요? 나는 정책 방향성을 채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 보세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벌써 발동 걸어놓고 흔들었다가 다시 가나 한번 보시고요. 요 GSE도 보세요. 뭔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흥하해운이나 그 다음에 또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그 다음에 뭐 태영 로지스 같이 이런 에너지가 나오나 앞으로 한 3월 달까지 천연가스 끌게 한번 보면서 한번 그 갈등 구조에서 남아있는 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예예요. 이렇게 바닥은 어디입니까? 15,000원과 17,00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M&A 끝났을 때가 40,000원, 42,000원. 그 다음에 담보받고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됩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거 바닥 확인할 때가 이제 중독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샘플링을 하나 갖고 온 겁니다. 하나오션을. 하나오션을 네, 네. 이번 중국 홍콩 증시가 언제까지 멎을 건가 바닥에 저는 그걸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하나오션, 롯데관광개발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을 샘플링해서 이게 더 이상 안 빠지는 상태일 때가 이제 중국 증시의 마이너스 우리 종합주가지수 바닥이 가바닥 진바닥이 확인됐다. 이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사이에는 이제 또 뭘 하냐? 요번에 대통령이 그 발표한 내용 보셨어요? 그 말들도 많죠. 그 첨단 클러스터 만드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네. 622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 보고 소부장 사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그 심중이나 그 내용을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47년까지 622조는 정부 정책보다 이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를 총괄로 합해서 합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키를 보시면 이 내용을 키로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에 1.3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가. 전력망 구축. 예. 예. 그러면 이 전력망 구축에서의 그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이게 이제 소형 원전이 됐던 원전 전력망 구축. 이거 여기서는 수소 발전을 할지 원전 소형 원전 할지는 이제 거기에 또 노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님비 현상도 있을 거고 뭐 반대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뚫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10년의 트렌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더 중요해요. 철도망.
전력만 깔고 철도만 해야 사람들 들어가고 살고 거점 만들어서 공장 짓고 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로 놓고 그다음에 뭔가 구축이 돼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GTX A 노선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GTX D는 늦어진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A가 뭐냐? 동탄 용인입니다. 이번 클러스터가 다 어디예요? 화성, 동탄, 용인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3월 30일까지 먼저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예요? 운정에서 수서까지를 연결시켜야죠. 이거 지하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 그러면 요새 관련된 종목 보세요. 장이 급락하는데 안 빠져요. 지금 한전기술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G2파워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금년도 주도주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 다원시스가 이제 B 패턴으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에브리봇이나 AP위성 다음 타자가 전 이해 같아요. 최근에 로봇주에서 가장 하나 뛰어난 거라면 에브리봇. 거의 더블 게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중에는 2만 원까지 갔나요? 그러다 골이 달렸는데 그거는 또 100% 매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철도 지하화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는 그 첨단 소부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앞으로 이렇게 전력망과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를 선언한 것 같아요. 이 정책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더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622조를 투자하겠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반도체 소부장조를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 관련주들 그리고 또 철도 관련주, 도로망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소부장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대반등 때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부장 주가들이 저는 뒤통수들을 많이 때릴 것 같아요. 네. 실적들 쇼크들이 무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뭐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이번에 또 LNF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확정은 에코프로가 최종 확정일 거고, 이런 것들이 분기 실적 2번 보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 매매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게 네. 그게 민낯이 들어가는 개념인데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미반도체 이 그래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월봉인가요, 대표님? 그렇죠. 월봉입니다. 이거 2022년, 2023년에 얼마였나 보세요. 10,000원, 12,000원짜리입니다. 이거 6만 원까지 보낸 거예요. 이거 간 것만큼의 실적 뒷받침이 안 되면 투매 나온다고요. 저는 이럴 때 15개월 올랐어요. 저는 이 개월의 반은 무조건 봅니다. 그럼 7, 8개월 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최하 경우 상승폭의 반까지 죽일 수 있다라고 저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만 원입니다. 이거 검증할래요. 사자 본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화두가 이게 양지가 음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4만 원까지 급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뺐다 올렸다 하면서 톱니바퀴형으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락일 거다. 네. 네. 왜냐하면 갓단위에서 1, 4분기하고 2, 4분기에서 우상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미국 시장이 매그니펀트 7이 투매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음지가 양지되는 거 딱 두 가지 하겠습니다. 5G하고 수소가 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틈새로 한미반도체가 단기간에 좀 급락했는데 5만 원 깨면 잠깐 들어갔다 5만 5천 원과 6만 원에 또 때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5천 원씩 진폭을 내리시는 게 어떻겠나. 되돌림도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KMW 보십시오. 이게 월봉입니다. 몇 개월 빠졌죠? 38개월 빠졌습니다. 네. 3년간 죽인 종목이에요.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더블 났어요. 9천 원짜리가 2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윗골이 달리는 거죠. 직전 9월 달에 17,000원, 9,000원, 2만 원. 네. 단기간에는 아주 그냥 슈팅을 한 거죠. 이 에너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여기서도 키 맞추기 돌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5G에서 제가 몇 가지, 네 가지 한번 뽑아보면 KMW, OE솔루션, 에이스테크, RFHIC 네 가지만 갖고 키 맞추기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전략은 KMW 급등대 팔아갖고 OE솔루션을 가라. OE솔루션이 키 맞추기에서 급등하면 때려갖고 다시 이 KMW가 한 15,000원, 16,000원 아니면 직전 고점이 지지할 수도 있어요. 이걸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 한 2,000원 정도 눌림목 주고 다시 갈 건지 한 3, 4,000원 조정하고 갈 건지 그때 다른 쉬었던 종목들을 어떤 걸 순환시킬 건지 이런 것만 잘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트레이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5G 관련주 네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인가요? 이제 될 거란 얘기죠. 이제 삼성이나 주력에서 정부에서 발주가 들어갈 거고 네. 발주가 들어가면 대장주가 들어갈 거고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2024년 1월 달에 한미반도체 12,000원 같은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분기 시점하면 우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적자와 흑자 돌아왔은 순간에는 얘는 떨어진 게 반이면 4, 5만 원입니다. 그걸 금년 중에 그래서 얘가 음지에서 금년은 양지로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는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까 눌림목 때나 사라. 그리고 이쪽 섹터의 후발주나 다음 순환을 노려라. 이 전략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장은 먼저 갔으니까 쉴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여기서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이제 4, 4분기보다는 1, 4분기 실적에서 급변할 것 같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는 섹터 중에서 수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수소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나 일진 하이솔루스도 이제 그거는 현대차 그룹이 중심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 수소트램, 수소발전 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원전이 님비 현상이 힘들다면 수소 청정 에너지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현대차와 또 닉소가 언제 또 하고 충전이 어떻게 또 속도를 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게 음지에서 양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가장 양지에서 음지의 대표가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가 네. 이번 실적이 나는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 한번 보시죠. 여기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딱 반이 얘는 붕괴를 했습니다. 82만 원입니다. 전에 59만 원까지 빠졌다가 요 9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저점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46만 원. 네. 여기서는 한번 사볼래요. 여기서는. 그러면 실적, 여기가 이제 리튬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 단기간에 돌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LNF의 하나의 적자가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재고자산 적자라는 게 그 간단히 얘기해서 리튬 가격의 마이너스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그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용 빼는 재주 있나요? 이게 카운팅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럴 때 또 대주 입장에서 빅베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 털 때 다 털어.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것도 간단히 얘기해서 그 대주주의 전략과 정책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주인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3월 달까지 검증해 볼래요. 거기서 어떤 형태를 보여주나. 이거가 최종적인 하나의 그 지수를 잡아내는데 이 에코프로 BM은 뭐예요? 코스닥 어디까지 빠지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는 종합주가 있어 어디까지 빠지나? 그 바로메타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 갖고 3월 달까지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흐름을 철저히 검증하셔갖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